XRP와 SEC 소송 문제가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언제쯤 이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리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려고 해요. 지금 7월 3일에 SEC에서 또 한 번 비공개 회의가 열립니다. 아마도 이번 회의에서 이 소송에 대한 결과를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비공개 회의다 보니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과 타이밍을 봤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런 내용들 제가 지금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차트 분석에 대한 전략이나 시나리오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올려뒀고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빠르게 입장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잠깐 내려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3일 SEC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 일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죠. 회의 안건에 소송 해결, 합의, 권고, 행정적 절차 같은 표현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SEC가 내부적으로 어떤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데 이 타이밍에 겹치는 이슈가 바로 리플과의 소송입니다. 지금 SEC와 리플 간 소송은 사실상 거의 모든 핵심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작년 판결에서 리플의 기간 판매 일부가 증권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후 벌금 규모를 두고 양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죠. SEC는 처음에 2조 원이 넘는 벌금을 요구했지만 결국 7천억 정도로 내려갔고 리플은 이마저도 줄이기 위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26일 SEC와 리플이 공동으로 법원에 지시적 판결 요청을 냈는데 이게 기각되면서 SEC는 선택지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리플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SEC는 아직 공식적으로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죠. 이제 남은 건 SEC 집행위원회가 내부 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만 남았고 바로 그걸 논의하는 회의가 7월 3일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SEC는 최종 결정 전에 내부위원회 표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결을 통해 항소 철회, 합의 수용, 제재 수준 같은 것을 확정하는 구조인데 이번 회의가 그 역할을 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SEC 내부 문건에서 소송, 합의, 청문 절차가 모두 포함된 회의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 토큰과 관련된 대형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있을 때 이런 회의가 열린 적이 몇 차례 있었고 그 뒤 실제 조치가 확정된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XRP는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연방법원 판결을 받은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동안 이 소송 때문에 미국 내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XRP를 보유하거나 다루는데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계 처리, 감사, 위험관리 부서에서 다 걸리는 이슈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항소 철회가 확정되면 이 모든 제약이 한꺼번에 풀리는 구조가 됩니다. 판사가 판단했고 피고는 수용했고 SEC도 항소 안 한다고 공식화되면 법적 분쟁은 완전히 종료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 내에서 XRP를 리스크 자산으로 취급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기술적 분쟁 해결을 넘어서 시장 진입 조건을 바꿔버리는 변수입니다. 기관은 규제 리스크가 제거된 자산에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ETF 같은 상품은 이런 리스크 해소가 선행되어야만 설계할 수 있어요. SEC의 항소 철회는 ETF 허용 조건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ETF 관련 루머들이 급속히 부상한 것도 이런 구조적 배경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회의의 일정이 7월 3일인데 이게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바로 전날입니다. 통상 미국 금융당국은 의미 있는 조치를 명절이나 연휴 직전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응 시간을 주기 위해서죠. 그런 점에서도 이번 회의는 무언가 정리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회의는 XRP 소송과 맞물린 최종 확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대부분 판결은 났고 남은 건 SEC 내부 의사 결정뿐입니다. 이 회의에서 항소 철회가 확정되면 XRP는 더 이상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 토큰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제 이슈가 정리돼야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고 ETF든 결제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포인트입니다. 7월 3일 SEC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XRP의 제도권 접근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트럼프가 내놓은 세금 정책 제안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한 것 때문인데, 이건 그냥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미국 안에서 본격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미국 내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캠페인 유세에서 미국이 자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중동이 블록체인 기술을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미국만 규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맥락 속에서 세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입장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법인 기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XRP가 다른 자산들과 구분됩니다. XRP는 리플이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기업이 발행한 자산입니다. 리플은 이미 미국 내에서 법정 다툼을 겪었고 그걸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미국 법원에서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결까지 받아낸 유일한 토큰이기도 합니다. 이건 미국 정치권에서 미국 기반 암호화폐를 따질 때 가장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 대표 케이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세금 면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 범위 안에 XRP가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법적 소재지, 프로젝트 본사 위치, 규제 준수 이력, 소송 이력까지 모두 공개돼 있고 거기다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자산이니까요.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XRP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 미국 내 투자자 유입입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매매 시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면제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굳이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비과세인 디지털 자산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안전하게 거래 가능한 코인을 찾게 될 겁니다. XRP는 그 조건에 가장 가까운 자산이에요. 두 번째는 기간 입장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세금 이슈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단순히 과세 대상이라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만 미실현 손익평가, 회계 처리, 내부 정책 정비 같은 문제가 항상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약이 빠진다면 XRP는 실사용 수단으로 채택되기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대형 기업이 해외 법인과 정산할 때 XRP를 이용해서 송금하거나 정산하고 그걸 실현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면 회계 법무 리스크는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는 큰 결정 요인이 됩니다. 비용이 줄고 리스크가 낮아지면 디지털 자산 활용 비율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실사용보다 투기 수단으로 더 많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때문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XRP로 커피 한 잔을 샀다고 칠게요. 그 사람은 커피값을 낸 동시에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실현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세금이 면제된다면 XRP를 활용한 소액 결제나 유통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기업이 고객 리워드를 XRP로 주거나 해외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송금할 때도 세금 신고 리스크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정책 로드맵과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비트코인을 지지한 입장을 몇 차례나 보여줬고 미국 내 채권 산업 지원, 연준의 CBDC 반대, 미국산 디지털 자산 육성 같은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XRP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절대 가볍게 볼 이슈가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트럼프가 말한 암호화폐 세금 면제는 그저 투자자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XRP 실사용과 제도권 채택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조건입니다. 법적 소재지가 미국이고 규제를 거쳤고 기관과 연결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XRP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 안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7월 3일 SEC 회의부터 트럼프의 세금 정책까지 제도적 조건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정리되면 그 다음은 제도권 채택입니다. ETF든 결제든 유동성이든 이제 XRP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땐 뉴스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7월 초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시장 반응은 어떻게 따라붙는지 하나씩 체크해보면서 전략을 점검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보다는 저희 소통방에서 먼저 브리핑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더 빨라요. 무료로 운영 중이고 리플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무료 이벤트들을 찾아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올려뒀으니까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